뉴스는 많아도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번 주 꼭 알아야 할 사건들을 한눈에 담았습니다. 9월 셋째 주 뉴스 브리핑 지금 확인하세요. 대통령 4년 연임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첫머리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정치, 경제, 균형 성장, 사회, 외교 안보 5가지 분야로 확정했습니다.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정치에선 4년 연임제, 경제에선 AI 3대 강국 도약, 균형 성장에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사회에선 산업재해 OECD 수준 감축, 외교 안보에선 3축 방어체계 고도화. 하지만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연임제입니다. 5년 단임제가 낳은 레임덕 국정 단절. 이를 4년 연임제로 풀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국민 뜻이 담긴 과제를 나침반 삼아 삶을 변화시키겠다. 과연 연임제 개헌은 정치 안정으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또 다른 논란을 부를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 누구와도 이재명 사건을 논의한 적 없다. 거론된 인물들과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부승찬 의원은 지난 4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 추미애 위원장도 즉각 규명돼야 한다며 압박했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최근까지도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해왔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내란 재판 지연을 문제 삼아 사법부 독립이 흔들렸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번 의혹 제기도 그 연장선에 놓여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퇴 압박을 이어가고 조 대법원장은 전면 부인하는 상황. 조희대 의혹, 사실일까요? 아니면 사퇴를 강요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일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냐, 국민의 탄핵 대상 아니냐, 직격탄까지 날렸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거들었습니다. 검찰 독재 시절엔 침묵하다가 민주적 정권 아래서 사법 독립을 주장하다니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민주당은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 논란도 조 대법원장의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법원이 편향됐고 판사가 시간 끌기만 했다. 결국 자업자득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가 곧바로 사퇴 요구에 공감한 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사법부 독립이냐, 편향 책임이냐, 내란 전담 재판부 논란까지 겹치며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사퇴 요구, 정치적 압박일까요? 책임 있는 요구일까요? 사진 한 장이 민주당을 흔들었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방문한 뒤 그 사진을 직접 SNS에 올린 겁니다. 또한 추석 인사 겸 방문, 근황과 막걸리 얘기 등을 나눴다고 썼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정치 얘기는 없었고 사진은 협의 없이 올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사진을 공개한 건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됐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불편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의도된 사진 정치라며 스스로 존재 이유조차 증명 못하는 정치라고 직격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기회주의적 작태라며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매를 들어야 할 때 매를 들지 않으면 아랫사람에게 이용당한다. 이 전 총리는 이미 민주당을 탈당했고 지난 대선에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당시 그는 괴물 독재 국가에 출연을 막자며 김 후보를 공개적으로 밀었습니다. 그런 이낙연 전 총리가 문 전 대통령을 찾아간 장면, 단순한 인사였을까요? 아니면 정치적 존재감을 노린 행보였을까요? 민주당이 국민의힘 해산론을 꺼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원 명부에서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11만 명이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정교 분리 위반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 청구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라며 헌법 위반을 지적했고 이현주 최고위원은 대선 경선이 통째로 흔들렸을 수 있다며 사상 초유의 정교 유착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특검이 핵심 자료도 확보 못했고 500만 당원 규모에서 11만 명 교집합은 통계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며 정치 공작 프레임을 꺼냈습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프레임,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 프레임. 11만 명의 명단, 정당 해산 사유일까요? 아니면 정치 공작일까요? 무려 5년 가까이 걸린 1심 재판.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이제야 결심 단계에 왔습니다.
오늘 나경원 의원에게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회의장 점거와 의원 감금 등으로 국회 절차를 불법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나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임을 묻는다면 그때 원내대표였던 나에게만 물어달라. SNS 입장문에서는 더 강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좌파 장기 집권을 위해 법안을 강행했다. 우리는 헌법 질서를 지키려 행동했다.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는 백척간도에 서 있다. 법원의 판결이 저지선이 되어야 한다. 검찰은 불법 방해라 했고, 나 의원은 헌법 수호라 맞선 이번 재판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지금 법원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결국 구속됐습니다. 특검 역사상 불체포 특권을 가진 의원이 구속된 건 처음입니다. 권 의원의 혐의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에서 1억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대선 지원과 통일교 현안 추진을 조건으로 했다는 의혹입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은 1억 원 권본권 사진, 큰 거 한 장 서포트라는 메모, 차명폰 사용 정황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권 의원은 결백을 주장합니다. 구속 직후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 시작됐다.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다. 특검은 수사가 아니라 소설을 쓰고 있다. 또 사법부가 민주당에 굴복했다며 아무리 탄압해도 끝내 무죄를 받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역 의원 첫 구속. 과연 권 의원의 말처럼 정치 탄압일까요? 아니면 특검이 주장한 정교유착의 증거일까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또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안이 민주당 주도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유를 분명히 했습니다. 나 의원이 12.3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며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고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나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 의원은 SNS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야당 입틀막 국회법 위반. 유신 정권에서도 없던 일이다. 이게 바로 의회 독재다. 또 추미애 위원장님 웬 헛다리입니까? 유신 시절에도 야당 간사를 말살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민주당의 빠루만행, 내란몰이에 이어 또 저질 프레임을 씌우려는 겁니까? 국민 속이기 이제 그만하십시오. 민주당은 부적절한 후보라 부결했다는 입장,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간사 선임 논란, 의회 독재일까요? 단순한 정치 공세일까요? 할 테면 하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에 정면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23일 출석을 명령했습니다. 불응하면 구인 영장도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SNS에서 맞섰습니다. 나는 계엄 해제를 위해 앞장섰다. 행동은 영상으로 다 남아있다. 그런데도 다시 불러내는 건 정치적 선동이자 무능이다. 민주당은 출석 거부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고 특검은 강제구인 언급은 없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유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역공했습니다. 민주당이 계엄을 미리 알았던 정황, 국회의장의 표결 지연, 김민석 총리와 김어준 씨 발언까지 수사해야 한다. 특검은 계엄 모의 시기와 과정은 주요 수사 부분이라며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특검 출석과 계엄 진실을 둘러싼 대립, 검찰은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을까요? 특검이 국민의힘 심장을 겨눴습니다. 당원 명부 관리 업체까지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의혹은 통일교 전당대회 개입, 2023년 신도들을 무더기 입당시켜 당대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이를 확인하려고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2차례 시도했지만 무산, 결국 외부 업체까지 겨냥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반발했습니다. 심장을 도려내려는 무도한 시도다. 빈집털이하듯 당원 정보를 빼가려 한다. 또 이번 주는 야당 탄압 슈퍼위크라며 내란 특별재판부, 조희대 사퇴 압박, 패스트트랙 재판, 의원 구속까지 거론했습니다. 장 대표는 특검과 법원이 협작해 야당을 말살하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특검의 목표는 다릅니다. 당원 명부와 통일교 신도 명단을 대조해 개입 흔적을 찾는 겁니다. 특검이 통일교 정점, 한학자 총재를 겨눴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무려 4가지 혐의입니다. 특검은 2022년 1월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된 1억 원. 그 배후에 한 총재 승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제출된 자료엔 비단으로 감싼 돈뭉치 사진도 있었고 일부 보도는 왕자가 새겨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넨 의혹도 받습니다. 하지만 한 총재는 부인합니다.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통일교 측도 정치적 탄압이라며 반발합니다. 특검은 총재의 승인 없이 교단 차원의 청탁은 불가능했다는 입장.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다음 주 예정. 통일교 측의 무리한 수사라는 반발. 과연 먹혀들까요?